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는데 화요일, 목요일 날 매주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의 주파수를 한번 맞출 수 있는 시간, 신건서 주파수 진행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핫했던 기업들 많잖아요. 미국에서.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시간이 한 1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기업에 대해서 15분 동안 설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쉽게 이런 회사,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테슬라 언제 사야 될까? 또 테슬라 관련돼서 안 움직인 종목이 어떤 것일까? 이따가 제가 잠시 뒤에 테슬라 기업 분석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공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볼 텐데 오늘은 테슬라 특집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차가 참 이쁘죠? 대부분 테슬라라고 하면은 일단은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에너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통신 서비스 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제 그 운전한 영상이죠. 보시면 저도 실제로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화면이 굉장히 커요, 이게. 아마 시승하신 분들 아실 텐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거의 아이패드 한 2개 붙여놓은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 보시면 운전자가 페달에 손을 발을 떼고 손도 지금 그냥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모드를 통해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의 레벨 3에서 4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죠. 쉐보레에서도 실제로 이제 너튜브에서 미국 시내를 돌아다니는 이런 자율주행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자율주행 하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두 개의 종목으로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두 개의 종목보다는 두 개의 업체죠. 테슬라와 그리고 웨이모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제 만든 자율주행 차인데 테슬라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 이제 테슬라 다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웨이모인데 이게 조금은 좀 귀엽죠, 자동차가. 최근에 나온 거는 요즘에 약간 좀 택시 형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좀 두 개를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약간 좀 포르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죠. 뭔가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죠. 뭔가 이제 그릴이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날렵한 느낌이 드는데 테슬라는 외장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데요. 안에 내부에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후방, 좌우측면에 이렇게 골고루 이제 분산되어 있고 울트라소닉 센서라고 해가지고 후방 센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2개 센서가 어라운드 형식으로 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머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호출 서비스, 호출하다인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테슬라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운전자가 있으면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차량과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럼 버튼을 누르면 이 위치 정보가 정송이 돼서 운전자한테 호출이 됩니다. 자동차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벤츠나 아우디나 현대차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반자동 주차.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장착을 했다. 모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테슬라 자동차가요. 현재 30만 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30만 대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30만 대의 실질적인 이 GPS 수신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지형 지물을 약간 테슬라 자동차가 습득을 못할 때 그런 부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30만 대 가지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 빅데이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비교 대상이죠. 웨이모 보시면 되는데 차가 굉장히 귀엽죠. 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웨이모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라운드 카메라들이 여기에 이제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8개가 달려 있는데 전 사실 이거 보고 약간 느낌이 이래요. 여기다가 택시라고 하면은 약간 어때요?
택시 같은 느낌이 들죠. 요게 약간 좀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이게 초창기 모델입니다. 웨이모의 초창기 모델인데 레이더가 3개 달려 있고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택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콜택시 느낌이 드는데 테슬라는 외관을 중시해서 날렵하게 만들어서 외장으로 달지 않고 고정, 내부에다가 장착해놨는데 웨이모는 어라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센서를 박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웨이모 같은 경우 구글에서 만든 웨이모는 500대 차량을 이용해서 테슬라는 30만 대죠. 근데 웨이모는 500대 차량을 이용해서 실제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추적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구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담당자한테 아니 테슬라는 30만 대로 하는데 당신들은 왜 500대로 가지고만 하면 이 데이터가 축적되느냐 하는데 구글이 가장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게 뭘까요? 빅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딥마인딩,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500대지만 한 대당 100대 분량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뭐 놓고 봤을 때 과연 테슬라가 실제로 30만 대로 주행하는 이 빅데이터의 자율주행이 맞을지 아니면 이런 딥마인딩을 통한 웨이모의 기술이 맞을지는 일단은 좀 겪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을. 그래서 지금 현재 구도가 테슬라 웨이모가 이렇게 현재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CEO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 폭스바겐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경쟁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CEO가 뉴럴 네트워크가 뭐냐면 인간의 뇌신경 세포 같이 해서 전자 회로망을 본떠서 만든 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아마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본떠서 만든 전자 회로망인데 뭐 이미지, 텍스트, 뭐 지형지물, 그림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는 이 능력을 뉴럴 네트워킹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현재 테슬라의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언맨 영화 여러분 보시면은 아이언맨이 이제 주인공이 헬멧을 딱 쓰면은 가면을 딱 쓰면은 막 숫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라서 여기 보시면은 한 지형 지물에 대해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뭐 도로 차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안개가 많고 비가 온다 뭐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뭐 현재 풍력이 뭐 풍속이 어떻고 또 날씨가 어떻고 전방의 지형 지물이 몇 미터 가량 있다 이런 부분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테슬라가 뭘 하고 있다? 30만 대를 가지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웨이모도 딥마인딩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을 앞세워서 이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폭스바겐이나 포드 뭐 이런 자동차를 앞질 수 있다고 폭스바겐 CEO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한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아마 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가 문제죠. 그 뒤에 한번 화면 보실 텐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5G를 넘보는 테슬라의 스타링크라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위키백과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인공위성, 두 번째는 통신 서비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그냥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가지고 온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보시면 스타링크라고 돼서 약간 좀 안 보이실 텐데 약간 나사 그 모처럼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테슬라의 이제 스타링크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자율주행이 사실 5G, 그러니까 LTE라든지 4G로는 이제 사실은 데이터를 받아서 자율주행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G가 필수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는 이 스타링크라는 걸 통해서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면 현재 지금 여기 이제 지구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북미 지역, 남미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궤도가 좀 되게 촘촘히 그물망처럼 돼 있죠. 이 그물망처럼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타링크가 요 동그라미 이 네모칸마다 스타링크 한 대씩 인공위성을 한 대씩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5G를 넘보는 통신 속도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인공위성 스타링크를 1000개 정도만 있으면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5G와 스타링크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5G는요. 속도 면에서는 지금 이게 순서거든요. 이제 LTE 4G죠. 그리고 중간에 스타링크고 그리고 제일 빠른 게 5G입니다. 근데 이제 5G와 스타링크의 차이가 뭐냐면 5G가 스타링크보다는 빨라요. 빠른데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디 외곽 지역으로 간다면 이 속도가 안 넣고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몇 개의 인공위성으로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약간 소외받고 있는 지역은 5G가 대처를 못한다는 건데 스타링크는 뭐다? 한 개마다 계속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촘촘하게 아예 그물만 쳐서 한 대 한 대 두 대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쏘아서 올려서 여기다 띄워놓기 때문에 무인도에서도 이 스타링크를 이용하면 인터넷이 활발하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5G가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터진다. 그런 상황인데 스타링크 현재 이 테슬라, 스페이스 X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스타링크가 일본 인공위성 대비해서 단가가 17% 정도가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스페이스 X에서 2주, 보름에 한 번씩 한 대씩 쏘아 올리고 있대요. 기후 여건, 기상 여건이 나쁘지 않으면 보름에 한 대씩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현재 480개 정도를 발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2030년까지 앨런 머스크는 기상 여건이 받쳐준다면은 42,000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스타링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궤도에 쏘여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다 촘촘하게 다 궤도에서 띄우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5G보다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실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스타링크가 오히려 자율주행보다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테슬라의 이제 차트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테슬라 일단 좋은 건 맞잖아요. 좋은 건 맞고 기술력이 혁신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밤인가 내일 이제 넘어갈 때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S&P 500 편입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어때요? S&P 편입 조건이 안 되죠. 근데 실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흑자라고 가정했을 때 EPS가 마이너스 0.19불인데 0.19불이죠. 마이너스. 이제 적자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흑자로 전환된다면 S&P 500이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도 않고 또 적자다. 적자보다 예상 컷에 비해서 굉장히 상회했다. 적자 폭이. 그러면 당연히 그랜드 부분에서 매물 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그래서 한 1,700에서 1,800달러까지는 한번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S&P 500 관련된 편입 추이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뉴스플로우로 빠질 것 같아요. 이게 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만약에 테슬라를 직구라고 하죠. 테슬라를 사고 싶으시면은 $1,000 내외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나중에는 사야 될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1,000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해외 이제 주식을 사지 못한다면 국내 주식도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스타링크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위성 관련주들 세트가이. 그리고 실제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출력 장치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오늘 좀 시세가 좀 분출됐던 다원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원시스 같은 핵융합 발전 전지를 만든 업체인데 실제로 테슬라와 뭘 하고 있냐면은 출력을 해가지고 출력 속도를 올리는 이런 연료 전지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테슬라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수 AMS라든지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테슬라가 조정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스타링크 쪽으로 조금 우리가 사업 반영을 좀 봐서 세트레가이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다원시스 세 종목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차후에 관심을 띄워놓고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제가 엠뱅골 사이트에서 4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테슬라 관련된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시면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설 주파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모레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